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테마 열어보기 전에 주셨던 종목부터 한 가지 AS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 30일경에 주셨던 한솔 로지스틱스, 아마 이때도 화물 대란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4월 말에 미리 점 찍어주셨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00원 선이었고요. 목표가를 4,400원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느새 4,400원을 넘어서 현재도 4,800원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화물 대란 관련해서 삼성 SDI 물류를 전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부장님, 이 종목 일단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저희가 수익을 챙겨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갈 때까지 가볼까요? 지금은 일단 네. 추세 대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400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삼성 SDI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평가예요. 저평가고 성장성 확보라는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4,400원 돌파해서 5,750원까지 올랐고요. 저점과 고점의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4,400원 이렇게 보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공매도별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전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주가가 거의 뭐 10% 상승을 했었을 때 공매도가 출현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위로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주가가 좀 더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 판단되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고요.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는 추세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한솔 로지스틱스 AS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나실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의견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같은 관점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고, 그러게요. 다시 집콕 모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화물 대란, 포장 재지 관련주 다시 한번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포장 관련주들이 역대 최고 실적이 기록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요. 다만 아쉬운 건 늘 이 섹터는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테린 포장, 신풍재지, 페이퍼 코리아 다양한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비중을 좀 확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지업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좀 급등을 했을 때는 이제 거품이 좀 끼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품이 끼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급등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하방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거죠. 작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2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서서히 좀 내려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과하지 않다라는 주가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격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또 현재로서는 지금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가 응압 병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만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더불어서 지금 아무래도 저도 주말에 음식을 또 시켜 먹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생활 패턴 자체가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골판지, 제지주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모두 다 끝이 나도 아무래도 비대면을 조금 더 선호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포장 재지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비중을 확대할 만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을 뽑아봐야겠는데, 네.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코너에서 한솔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솔 홀딩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 가격이 싸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한솔 로지스틱스가 상당히 또 상황이 좋고, 한솔 제지도 상황이 또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한솔 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종목도 모아가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좀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영풍재지를 영풍재지요?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차트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난 뒤에 눌러주고 있는 경우죠. 오늘 네. 3일 정도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HTS로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더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뭐 저점과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이 과매도 국면을 좀 진행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딛고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좀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영풍 1970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로서 상대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의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지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영풍재지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풍재지 가격 전략도 바로 여쭤볼게요. 네. 저희 상방 어디까지 열어볼까요? 일단 8,540원인데요.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빠져 있는 네. 상태고 전 고점이 2021년 2월 17일 날 고점이 13,000원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열어놓고 대응하시고요. 다만 이제 하방만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540원 밑에인 8,000원. 8,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상방 흐름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든 투자할 때 하단을 잡아놓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풍재지 오늘의 추천주로 주셨고요. 손절가 8,0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도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매력 있는 종목 통신주 적극 매수해볼까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통신주들이 연초 대비 한 30%가량 이미 한 차례 올랐었고 또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가 싶더니 오늘도 그래도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줘서 그런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겠죠. 하반기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하나씩 한번 이슈 짚어볼까요? 네, 모멘텀은 종목별로 다 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코스피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해줬을 때 통신주는 반대로 좀 빠지는 양상을 좀 보여줬거든요. 줬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5G의 어떤 가입자의 증가라든가 그리고 또 3사의 또 양호한 실적이 이번에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의 매출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신주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분할 결정에 따른 시가총액 합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 발표를 한 바가 있죠. KT 같은 경우는 알파 출범을 했는데 이런 기대감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한번 올랐다가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조금 식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하반기 때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주가 조정은 아주 어떤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혹시 5G 핸드폰 사용하세요? 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이제 5G 핸드폰이고. 예, 저는 계속 LTE를 쓰다가 지난주에 이제 5G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진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저조차도 넘어갔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모멘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반기까지 바라봤을 때 이 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5G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 텐데요. 사실 5G 가입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정확하게 하시면은 당장 가입은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가입할 당시에 성격이 또 두리뭉실해서 아무 얘기 안 했더니 5G 가입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어떤 개념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5G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또 사회 인프라 자체가 뭐 지금 초고속 인터넷 5G가 돼야만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종목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옆으로 생각났습니다. 네. SK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요? 네네. SK텔레콤은 지금 32만 7,500원인데요.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한 7만 원, 8만 원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목표가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분할을 하죠. 기존에 이제 자사주 소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있고 기업 분할에 대한 시가총액의 합산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금 2분기 실적이 좋고 하반기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약간의 가격 조정은 바로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담아가는 게 맞고 분할해서 매수해준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 SK텔레콤 오늘 통신주 중에서 원픽으로 뽑아주셨고요. 살짝 눌렸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32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가격 전략 어느 정도로 세워보면 SK텔레콤 좋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증권사 목표가를 고려해서요. 네. 39만 원 잡으시면 되고요. 이 하방 같은 경우에는 31만 8천 원, 만 원 정도 빠지면 추세가 밑으로 깨지는 게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31만 8천 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큰 무리수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통신주야 올해 하반기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가져도 좋은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SK텔레콤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39만 원 잡아주셨는데 39만 원 넘어서 40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대를 해보죠. 손절가 31만 8천 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 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곽영훈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